네, 먼저 이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정치권 모습입니다. 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보면요. 지난주입니다, 먼저. 자, 이게 평상시 회의의 모습입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았고 취재진도 아주 많죠. 자, 그리고 이틀 전 회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간격이 배 이상 멀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회의를 보면요. 넓어진 간격에다가 투명 칸막이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은 변화가 생긴 건데요. 자, 지지율에도 또 코로나19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갤럽의 주간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민주당은 전주보다 6%포인트가 올라 39%를 기록했지만 통합당은 4%포인트가 떨어져서 23%로 나왔습니다. 자, 갤럽 측은 수도권 교외를 중심으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 성공 여부에 관심과 기대가 실린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재확산 원인으로 꼽히는 정광훈 목사와 광복절 집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요, 잇따라 전광훈 금지법을 내놨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 또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기거나 피해를 본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원우 의원은요, 감염 환자가 방역 수칙을 어기면 긴급 체포를 할 수 있고 또 역학조사에 임하지 않거나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역시나 처벌하는 법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도 더욱 강력한 대응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고의적 방역 방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전당대회 일부 일정이 취소됐죠.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니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그대로 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미 온라인으로 치르기로 하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투표가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겁니다. 자, 다른 대표 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은 선거 일정을 중단해달라, 또 박주민 의원은 투표를 주 후반부로 좀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민주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의원 48%,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이 15%, 박주민 의원이 8% 순이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만 보면 이 의원이 71%로 압도적인 지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박 후보와 김 의원은 각각 11%와 9%로 얼추 비슷합니다. 자, 박주민 의원의 말 맞다나 이낙연 의원이 좀 많이 앞서고 있죠. 자, 후발 주자들로서는 투표 기한을 늦춰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버는 게 유리할 수 있긴 하겠지만 민주당은 계획대로 진행을 합니다. 자, 다음 국회인데요. 국회에서는 결산 심사와 기간결 업무 보고가 한창입니다. 오늘은 행안위와 환노위가 진행 중인데요. 자, 어제 이 기재위에서 어린 것, 동네 양아치 이 같은 막말이 오갔습니다. 뭐였냐면 통합당이 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의 없이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행안위에서도 통합당은 민주당을 향해 똑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여당과 일부 야당의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법안 소위 심사도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고 부담을 지우는 지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관계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위원장님의 분명한 유감 표명이나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방금 얼굴로 부착했지만 민주당 서영교 의원입니다. 자, 서영교 위원장 잘 아실 겁니다. 국회에서 전투력하면 손에 꼽히는 이 네로라는 전사 캐릭터 가운데 한 명이죠. 중국에서 메르스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명일 것 같아요?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총리실이 뭘 보고하는 겁니까? 우리 총리께. 지금 우리 뭘 보고하는 국민들의 겁니까 도대체? 잘 들으세요. 중국은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제발이요. 제발. 환자도 없어요.
다 막아낸 거죠. 그걸 모릅니까? 환자가 생기기 전에 다 막아낸 거죠. 더 뭘 얘기할까요? 자, 이처럼 전투력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서영교 위원장에게 이 통합당이 민주당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라라고 한 겁니다. 이것도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웠는데요. 자, 서영교 위원장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십니다. 향후 법안 심사 그리고 또 업무 관련한 모든 일정들을 최대한 우리 여야 합의하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을 전혀 빗나간 대답이었는데요. 그만큼 위원장의 자리가 좀 무겁다라는 의미겠죠. 자, 매번 여야가 싸우는 소식, 야당은 정부 여당을 비판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전해드렸었는데 자, 오늘 행안위 이 통합당 의원에게서는요.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2개 기관에 대해서 우리 행안위 수석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서를 아주 잘 작성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행안부 장관님, 여러 면에서 우리 이제 저 선배가 되시는데 좋은 얘기 나중에 따로 하시고 국외 대응 도발의 우려 내지는 위험성을 재난으로 보고 발생 우려라고 본 건데 우선 이런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거기까지 생각하고 입법한 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률가시니까 아주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는데